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백운 기자, 지금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수처에서 그곳 구치소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거죠? 네, 공수처와 이곳 서울구치소 사이 거리는 차가 막혀도 15분에서 20분쯤 걸리는데요. 만약에 교통통제가 이뤄지면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앞은 취재진만 있을 뿐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여느 범죄 혐의자와 마찬가지로 이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구금되는 곳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공수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 체포되긴 했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구치소도 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한 그 대통령이 구금되는 장소가 어느 정도 크기고 경호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교정당국 관계자는 3.3평짜리 독방보다는 조금 더 크고 10평보다는 많이 작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구조를 밝힐 수는 없지만 방 내부에는 화장실과 TV, 접었다 펼 수 있는 매트리스가 구비되어 있다고도 설명했는데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쓰지는 않아서 사실상 독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금되는 거라 경호를 어떻게 할지도 쟁점이었는데 이 법무부 관계자는 경호원이 구치소 안에 들어와 경호한 전례가 없다며 이 경호처와 협의는 하겠지만 구치소 안에서 경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교정당국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구금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뒤 세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SBS 백운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좀처럼 잡히질 않는 미국 LA에선 또다시 강한 돌풍이 불 거란 적색 경보가 내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러 불을 지르는 방화범들까지 붙잡히고 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불이 붙은 덤불 앞에서 경찰이 한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에 불을 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숙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겁니다. 당국은 산불이 한창인데 이렇게 방화를 시도하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powerful federal arson statutes to hold accountable with mandatory minimum sentences anyone who is found to have recklessly or intentionally caused these fires. 사망자는 이제 25명까지 늘었습니다. 가장 큰 팰리세이드 산불 83%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LA 지역에 만 하루 동안 또 돌풍이 불 거라는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The worst winds are predicted today for the late afternoon and into Wednesday. 최대 시속 110km 바람이 산불을 몰고 다니면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So imagine if you're driving down the freeway at 70 miles an hour, you stick your hand out flat and have the wind press against that. Is the wind that's happening from Ventura to northern LA? 당국은 20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화재 지역에는 저녁 6시부터 12시간 동안 통행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Cry and get up and keep crying. No more tears left for crying. 돌풍이 지나가면 주말까지 바람이 약해지고 습기를 머금은 바다 공기도 유입되면서 불길을 잡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힌두교 대축제 마하 쿰브멜라가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이어지는 이 축제에는 약 4억 명이 참가할 걸로 보입니다. 물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장관이죠. 인도에서 힌두 축제인 쿰브멜라에 참가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전통을 지닌 쿰브멜라는 인도 국내 4곳에서 각각 12년마다 열리는데 강에 몸을 담그는 목욕 의식을 통해 죄를 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첫날인 13일 하루에만 벌써 참가자 1,500만 명이 강에 몸을 담갔는데 현지 당국은 앞으로 약 6주 동안 이어질 올해 축제에 4억 명 이상이 참가할 걸로 예상한다며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 상당의 VIP 티켓이 조기 매진된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입니다. 취임 축하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인 1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로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이어 19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마가 승리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0일 취임식은 취임 선서, 전직 대통령의 환송, 오찬, 퍼레이드 등의 행사와 3차례의 무도회로 이어집니다. 취임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에 배포된 초청장은 22만 장입니다. 그러나 초청장이 없어도 의사당 서쪽에서 멀찌감치 취임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건 100만 달러의 후원자 티켓입니다. 취임 준비위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거나 200만 달러를 모금한 사람에게는 6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VIP 티켓이 주어집니다. 취임 선서뿐 아니라 대통령, 부통령 당선인 부부와의 촛불 만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준비위는 이미 지난 10일 1억 7천만 달러를 걷어들였고 티켓이 조기에 매진되는 바람에 100만 달러를 내고도 티켓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애플과 아마존, 메타, 오픈 AI, 우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100만 달러씩을 기부했습니다. 친 트럼프 정책을 내세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머스크와 법적 분쟁 중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 등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 하루 전인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돼 트럼프의 도움이 시급해진 틱톡의 CEO 추 쇼우즈도 취임식에 갑니다. 이런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타이완에서 춘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면서 젠슨 황이 일정을 바꿔 취임식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좀 충격적인데요. 한 50대가 노숙인들을 자고 있던 지하 보도에 불을 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남대문 지하 보도에서 노숙인 10여 명이 잠을 자고 있던 방수 천막으로 다가간 뒤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를 떠난 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불길이 치솟는데요. 삽시간에 커진 불길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시민들이 소화기로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CCTV를 확인했고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불이 나던 순간 멀리서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노숙인들과 알고 지낸 사이로 술을 마신 뒤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신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가 생포 전 자폭하는 걸로 보이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된 북한군 2명 중 1명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양손에 감고 있던 붕대는 풀었고 처음보단 다소 긴장이 풀어진 표정입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묻자 부상을 당해 숨어있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이들과 나를 그래도 부상을 나서 차에 태우고 있어. 갖고 있던 러시아 신분증은 모두 러시아어로 돼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교전 중 우크라이나 병사를 인질이나 포로로 잡은 경우는 없다며 적군에겐 그림을 그려 소통하도록 훈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집과 처음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가겠는 거야?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는 거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저 빨리 집을 뛰어가고 보내줘야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철저히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러시아의 전쟁 연장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추정병사가 생포전 자폭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파병 사실을 숨기려고 자결을 강요받고 있다는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당국의 정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협상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전투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100km 떨어진 러시아 영토 내 군사시설 등에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등에 맞불 공격을 가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맺은 가자 전쟁 휴전 합의가 이스라엘 내각에서 최종 승인돼 현지 시간 19일 오전 8시 반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6주간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며 영구적 휴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휴전 첫날인 내일은 이스라엘 여성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5명이 교환될 예정입니다.